가격은 저가인데 펀더멘탈은 동종업계 동종 섹터에서 최고야. 그러니까 저평가돼 있잖아. 그 저평가돼 있는 주식을 아무거나 추천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걸 추천한 거예요, 여러분? 매집이 되어 있는 주식을 골라서 추천한 거지. 자, 이종복입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드리겠습니다. 편집자의 어떤 스케줄 문제가 있어서 이 시간에 영상이 들어가는 건데, 아마 이 영상은 일요일날 밤에 야간 강연방송 1차 시황분이 끝난 뒤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올라갈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 시간에 이 영상을 주는 이유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는 거니까 잘 참고하시고, 만약에 다음 주에 이종복이가 할인 이벤트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참고를 해야지 되는 그런 영상이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최근 주식시장이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 기준에는 이상한 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내가 어제도 영상을 줬지만 정상적인 수준의 어떤 장을 바라볼 때는 비정상적이고, 또 이종복이는 또 정상으로 보이고 참 각양각색이죠. 다시 말하면 최근 주식시장은 참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쵸?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제 어떤 식으로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어떤 그것은 전문가의 능력치와 전문가의 퀄리티에 따라 좀 달라지겠고, 그 다음에 주식으로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부터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황적인 얘기는 뒷부분으로다가 몰아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선 내가 야간 회원들하고 주간 회원들하고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선 금요일날 우리나라 주식시장하고 미국 시장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풀어갈게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금요일날 이게 내가 대세 판단을 할 때 쓰는 어떤 화면인데, 이 지금 나스닥 시장의 이 대세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한 7, 8월 달쯤에 아마 그렸던,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여기 수준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보여줬던 이 추세선일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추세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교묘하게 기가 막히게 나스닥 시장이 이 전저점을 깨지 않고 버티더니 지금 최근에 며칠 동안 급등을 해버렸다라는 점. 근데 분명히 금요일날 장중에, 그죠? 우리나라 장중에는 보다시피 여기 보면 나스닥 시장이 우리나라 장중이면은 9시부터 15시 45분이지 않습니까? 요 구간. 여기가 우리나라 장중이고, 그 다음에 19시에서 23시 30분 수준, 여기가 나스닥 시장이 출발하는 지점이에요. 분명히 금요일날 장중보다 밑으로 내려가 있었던 시간이 많았고, 나스닥 시장이 출발했을 때도 나스닥 시장은 1900을 깨고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 야간장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간 급등 야간장 필살기 플러스 야간장 필살기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장이 주간장보다도 100이 넘게 빠지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야간장은 그 뒤에 보면 약한 적이 없었죠. 이거 유튜브, 이종복이 유튜브 내가 해외 선물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강조할 때 제일 많이 얘기했던 거, 해외 시장이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안 빠졌다라고 해서 미국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야간장 필살기 유튜브 영상 보면 2019년도는 정말 무지하게 많죠. 이런 특징이 나오더니 결국은 어쨌든 미국 시장이 또다시 1900 부근에서 2100까지 200이 올라갔고, 우리나라 야간장도 어쨌든 보다시피 플러스가 나고 있는 이 기한 현상, 여기 유튜브 초보자들 앤드 주린이들,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종복은 이런 거 해결하는 능력이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나만 유일무이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만 알려줄게요, 여러분. 지금은 지수는 너무 쉽다. 아시겠습니까? 지수의 어떤 상방향 혹은 지수의 흐름은 너무 쉬운 시장이에요. 근데 대부분 일반적이고 노멀한 전문가들은 거꾸로 얘기하죠, 여러분. 그죠? 지수는 하지 말고 종목만 봐라. 웃기고 있네. 예이씨.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 때 선택의 기로에 선다는 얘기 내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해줬잖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여러분들이 구간 결정적인 어떤 그 삶의 시기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선택들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라니까. 주식하는 개인들이여 나의 눈빛을 보라. 아시겠습니까? 이 시장을 얘기하고 종목을 얘기할 때의 그 눈빛은 일반적인 눈빛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못 알아보는 거지. 여기 보입니까? 이제 거의 아물기 시작했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얼마나 많은 어떤 집중을 했으면 나 이런 것도 생기잖아. 얼굴도 못생겼는데. 자, 넘어가.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시장 얘기는 뭐 일요일날 야간 방송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내가 다 했을 테니까 지나갈 거예요. 이건 과거형, 미래형으로 떠야 되네 또. 자, 최근 주식시장의 특징 중에 내가 우선 여러분들한테 종목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최근 주식시장에서 가장 멋진 주식 3종목을 꼽으라 그러면은 단연 녹십자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한국코트레일이고요. KC코트레일 지금 금요일날 상한가 쳤습니다. 최근 주식시장, 지난주 주식시장의 최고의 히어로를 꼽아라 그러면 녹십자 홀딩스, 그죠? 그 다음에 KC코트레일, 그죠? 그 다음에 뭐 휴캠스는 뭐 조금 약했지만 어쨌든 고점에는 있지만 여러분, 그죠? 제끼고, 그 다음에 제일약품, 틀림없는 팩트죠. 근데 나는 제일약품은 절반 이상은 팔으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것도 보시면은 제일약품도 지나간 다음에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65,000원 부근에 왔을 때 절반 이상은 주라고 했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 추세선이 그 당시에는 여기가 고점의 저항이잖아요, 그지? 예,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주는 건데 나머지 절반은 된고가 지지가 되거나 뭐 어디가 안 깨지면 갖고 갈 수는 있는 거잖아. 얘가 저기서 저항받고 며칠 기더니 또 날라갔어요, 여러분. 얘들이 지난주 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주식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에서는 삼성 SDI일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 삼성 SDI라고 하면은 내가 10년 동안 주식을 할 때, 아들내미한테 물려주고 싶은 주식으로 삼성 SDI, 딸내미한테 물려주고 싶은 주식으로 셀트리온을 얘기한 것은 여러분들 이제 다 알죠. 그죠? 그만큼 이 종목에도 삼성 SDI를 선호하는 주식이라는 건데, 삼성 SDI의 수익률과, 내 이걸 얘기하는 거야. 삼성 SDI의 수익률과 녹십자, 그 다음에 녹십자 홀딩스, 그 다음에 한국 코트렐, 그죠? 이런 종목들의 수익률의 그 어떤 차이점, 그죠? 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투자자의 스타일, 자금의 성격, 전문가의 능력, 전문가의 스킬, 이 모든 것들이 합의가 되고 혼연일체가 됐을 때 주식으로 떼돈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코트렐, 휴캠스, 심지어는 후성, 이건산업, 이런 종목들을 이종복이보다 먼저 강조한 사람은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증권 전문가들 중에는 없을 거예요. 물론 그들은 그쯤에 뭐 한화솔루션, 뭐 현대에어로스, 이런 종목들을, 그죠? 한화솔루션, 현대에어로스 이런 종목들을 강조했었을 거고, 근데 이 종목은 지수 전망치가 최근 지난 11월 3일 이전에는 8월달 이 만기 때부터는 나는 지수 전망을, 지수를 박스권으로 보고 지수의 초강세 전략을 주지 않은 전문가라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알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8월 이 만기 이후에 향후 3개월 동안의 주식시장이 초강세장이 아닌 박스권장이다라고 단정을 지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들을 빼버리고 상대적으로 기본 테마성 종목이라든가 그 시가총액이 조금 떨어지는 종목을 집중시켜줬더라는 얘기도 내가 유튜브에 무지막지하게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맞죠, 여러분? 다시, 저 당시에 8월 중말순쯤이었어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 선거가 크게 이슈가 안 됐을 때, 그죠?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이가 올해 유난히 장마가 많이 오고 올해 유난히 무덥고 막 이런 것들이
기후 변화 때문에 그렇고, 향후에 이 기후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될 경우에는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대박이 터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잘 보라고 되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을 겁니다. 그 뒤에 이 주식들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급등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게 또 뭐냐? 이 종목은 남들보다 몇 개월을 앞서간다? 유튜브 사람들,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죠. 이 종목은 남들보다 1개월에서 3개월을 앞서간다고 했죠. 이것도 진짜 오지게 지금 기가 막히게 들어맞아서 지금 이런 주식시장에서, 그죠? 얼마나 엄청난 수익이 터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8월 중말순 때쯤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코이버,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코이버, 그 다음에 후성, 그 다음에 코엔텍, 이쪽 종목들을 가지고 8월 만기 이후에 주식시장이 급락할 걸 예상해서 현금 거의 대부분 확보하라고 하고 주식을 추천했던 주식들이 얘들인데, 종합이 10% 빠질 때 얘들도 어느 정도 빠졌지만 종합은 옆으로 길 때 얘들이 급등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하면서 공부 좀 하라는 영상 여러분들한테 많이 줬었을 거고요. 그때 내가 추천했던 주식 중에 가장 하발치 주식으로 물렸던 주식이 한국코트레일이라는 얘기까지 해줬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가장 꼴뚜바리 주식이 한국코트레일이 지금은 어떤 주식이 돼 있죠 여러분? 지금 어떤 주식이 돼 있어요?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밑에서 샀으면 따블인데 라는 생각을 하는 가장 부러워하는 주식이 돼 있다라는 거,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요점이에요. 왜 내가 회원가입하라고 하고 회원가입을 하려면 가급적이면 3개월을 하라고 하는지 여기서도 확인이 됐죠. 조금 더 탄력받아서 갈게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어. 여기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귀찮게 했으면 내가 이런 문자까지 줬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영상 준 게 아마 어딘가에는 있을 거야. 여기 보면 한국코트레일도 지금은 가지고 가면 된다. 이것이 마지막 문자다. 제발 더 이상 질문 좀 하지 마. 그죠? 이게 그걸 내가 느낌으로 알려주는 거야. 코엔텍, 코이버 그대로 나오잖아. 제이시언 시스템 등 이 종목들도 처음에는 한국코트레일처럼 안 갔던 위치가 있었다. 막무가내로 아무것도 모르고 돈만 벌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라. 이 좋은 종목 아깝다. 여러분, 이런 문자를 날려준 장본인이야 내가. 여기 유튜브 사람들 이거 노벨 평화상감이야 여러분. 여기 보라고. 여기 유튜브 주린이들 앤드 초보자들, 그죠? 그래서 또 내가 이걸 갖고 지금 또 오지게 자랑하는 거야. 자, 여기 보면 8월 25일 슈캠스 급등 중 한국코트레일 갈 수 있다. 이 종목 중기 종목이니까 좀 가지고 가라. 하도 사람을 귀찮게 해서 이거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을 거예요. 자, 탄력받은 김에 계속 가겠습니다. 여기 보다 보면 이 종목은 장기 투자를 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9월 23일도 보면 저 당시 주식장 아작나고 막 그럴 때 보면은 보세요 여러분. 장기가 가능한 종목으로 되어 있는 유일한 섹터가 어디인지 아시죠 여러분? 보이죠? 이거 여러분들한테 확대. 자, KC 그린홀딩스하고 한국코트레일 장기가 가능한 종목 보입니까? 내가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KTCS라는 주식도 여력이 되면 장기 가능해가지고서 AS를 완벽하게 해준 이 보이죠 여러분? 장기 가는 종목으로 줬던 이거야. 근데 KCTS도 금요일날 2,600원대까지 어마무시하게 급등을 했다가 종가에는 밀렸지만,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탄력 받은 김에 여러분들이 혹자들은 그래요. KTCS 소프트나 이런 주식을 보면 주가가 진짜 엄청 허접하죠 여러분. 여기 보면 정말 허접하죠. 근데 내가 얘기했죠. 나는 이 거래량 삼산을, 이게 이제 기법도 들어가는 거야. 매집의 4원칙, 거래량 삼산, 이평선 밀집, 장대음봉, 장대양봉, 개파락, 연속양봉. 자, 거래량 삼산 완벽, 이평선 밀집, 그죠?
얘는 개파락 연속양봉이라든가 뭐 장대음봉 장대양봉은 많지는 않지만 요런 게 그런 거예요. 장대음봉이 나왔으면 다음날 죽어야 되는데 장대양봉으로 살리죠. 그죠? 이건 누가 봐도 완벽한 매집주다. 그래서 이 주식을 추천해 갖고 장기로 가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주식을 추천해서 장기로 가라고 했더니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가 난다는 거야, 여러분? 난리가 난다는 거야. 내가 이걸 더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안 끊을게요. 기업의 내용을 내가 다 알려주거든. 이건 무슨 분석? 펀더멘탈 분석. 자, KTCS라는 주식이 되게 허접한 주식이지만은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면 매출액이 이 허접한 주식이 매출액이 1조 가까이가 나오는 주식이고 영업이익이 100억 이상을 3년 연속 꾸준하게 1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그런 회사란 말이야. 이런 회사가 주가가 여러분 매출액이 1조 가까이 되고 영업이익을 100억 이상을 3년 연속 내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3천억도 모자라 1000억대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장기 투자해야지. 여기 유튜브 사람들 이해가 돼요? 자, 한국코트렐 내가 보여줄게요. 한국코트렐이라는 주식은 매출액이 보면 1600억, 1800억, 3000억 해갖고 매출액이 3년 연속 증가를 하면서 영업이익이 30억대에서 80억대로 늘어나고 있죠, 여러분. 근데 나는 얘보다는 얘를 저 당시에는 얘를 추천을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얘보다는 그린홀딩스에 목숨을 걸고 그린홀딩스를 매집하라고 했거든. 아마 이종복이한테 회원가입했다 나간 사람들이나 아마 이종복이를 아는 사람들은 잘 알 거야. 얘를 보면 매출액이 3천억, 5천억, 6천억으로 3년 연속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100억대 후반에서 2019년에는 200억대의 영업이익을 낸 회사가 그때 그 당시 내가 추천할 때 이게 20% 올라서 1100억이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1000억도 안 됐단 얘기죠. 여러분, 얘가 4000원대 있을 때는 이 주식은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됐단 얘기야. 영업이익이 200억을 넘게 내고 있는데 매출액은 오지게 나오는데. 얘기했죠, 여러분? 비메몰이나 5G 같은 주식들은 매출액 얼마 되지도 않고 영업이익이 100억도 못 넘는 회사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시가총액이 보통 5천억, 7천억씩 막 육박하는 주식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 유튜브 사람들. 이래서 이종복이가 종목의 적중률이 높은 거고 주면 초대박이고 이 주식들이 지금은 저랬지만 내가 이 주식들을 장기 투자하라고 했던 지점은 9월 달에서 9월 말에 위치에서 여기 보면 장기가 된다라고 하면서 장기로 가라고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장기 투자를 이런 걸 하라고 그래. 여기 9월 3일 때도 보시면은 다른 거 내가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다른 건 얘기 안 하고 여기 보면 여기 나오죠. 그 당시에도 보면 휴캠스 나올 때 한국코트렐 중기 양호 그대로 다 나오죠, 여러분. 다 웬만하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지. 이거 꼭 알고 가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리고 이게 회원들한테만 비단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유튜브 보면 내가 짤막하게만 그 용어가 들어가면 그냥 끊을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이 영상 이거 노벨 평화상 받아야 돼. 보면 8월 24일 날 2020년에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또 왔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영상이야, 이게. 내가 한 1, 2분 정도 틀어줘 볼게요. 지난번에 영상 보다 보면은 폐기물 테마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틈새장에서 포트폴리오로 줬다라고 보여줬죠. 그 여기 벌써 12시네. 지금 한 15분, 20분 지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데 이게 찾아야지 되는데 아 여기 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8월 중순 그 타이밍 때쯤에 보면은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장마주하고 폐기물 비료 관련주 에탄올 관련주 추천했다라고 여기 보이죠? 여러분 폐기물 관련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기도 내가 이제 한 가지를 얘기를 해줄 게 있는데 한 종목은 부정타 갖고 내가 얘기는 안 하는데 자 탄소 배출권 관련주의 휴캠스라고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좀 알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패턴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자 그만 얘기할게요. 여기서 부정타 갖고 웬만하면 얘기 안 하는 주식이 있는데 그건 얘기 안 하고 그게 한국코트렐이야. 아까 내가 문자 보여줬죠? 아주 사람을 그렇게 귀찮게 해가지고 내가 더 이상 질문도 하지 말라고 한 게 이 매치가 되죠 날짜도. 그죠?
어쨌든 탄소 배출권 저기 지금 잘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8월 24일 날 유튜브 영상에 있어요, 여러분.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9월 6일 날입니다. 9월 6일 날 또 나옵니다. 보세요. 탄소 배출권 또 나와요. 얼마나 폭등을 하고 있는지와 시장 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한 지금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주고 있는 거고, 이런 꼴도바리 주식도 주식시장 내가 한국코트레를 주워놓으라고 한 게 링네트하고 한국코트레를 주워놓으라고 했던 문자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죠. 종합 323에서 326자리에서 추천해줬던 주식들입니다. 근데 지금 종합은 312로 밀려 내려와 있고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데, 한국코트레일은 다시 6,400원을 넘어가면서 이 고점까지 넘어가고 있는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자, 요까지만. 진짜 여러분들한테 오지게 얘기 많이 해준 거 맞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순환매 기법에도 또 나옵니다. 9월 8일 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영상은 조회수가 작다라는 이런 특징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유튜브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떼돈을 또 못 벌었을 수도 있는겨. 그래서 나는 조회수가 작았기 때문에 내가 시장 얘기하고 약세장에서 변동성 얘기하는 영상의 조회수는 6,000. 이렇게 회원들한테 주식을 기가 막히게 추천해주고 여러분들한테 펀더멘탈 분석이나 어떤 이런 기업 분석하고 좋은 주식을 소개시켜주는 영상의 조회수는 3,000. 그러니까 내가 또 이렇게 틈을 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주는 거지. 보세요. 다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는 영상을 줬단 얘기입니다. 여기도 그대로 나오죠. SFA, 코이버, 코엔텍. 자, 불안한 사람들한테는 매도하라고 주죠. 여러분, 이 말 많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 대표님 리딩 끝까지 받을 사람들은 가져가면 된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휴캠스 한국코트레일 그대로 돼 있죠, 여러분. 자, 다 나오죠, 여러분. 9월 8일. 자, 그 다음에 강력한 포트폴리오. 9월 10일. 9월은 더욱더 강력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이제 중기로 추천해서, 저 때는 장이 약세장이었으니까, 그죠? 저 때는 장이 약세장이었으니까 나의 추천주도 손실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손실났던 것들을 보여줬던 영상에 한국코트레라고 동양물산도 있는데, 요 동양물산도 내가 나중에 얘기할 게 좀 있어요. 자율주행인데 근데 좀 이따 얘기해 줄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단가와 이제 그 자리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주는 겁니다. 저때 저 당시는 한국코트레를 6,000원에 산 사람이면은 16% 손실이고요. 종합이 323에서 300으로 죽었을 때 얘기하는 거야. 코엔텍은 요렇게 손실이었고, 다우기술은 요렇게 손실이었고, SFA가 7% 정도 손실이었고, 동양물산은 1140원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1110원인가? 그냥 요렇게 놉시다, 여러분. 요 정도 손실 났던 거고요. 종목들이. 자, 어때요, 여러분? 진짜 내가 누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주식이든, 그죠? 어떠한 주식이든 믿고 끝까지 가면 어떨 때는 이쪽이 잘 가고 어떨 때는 저쪽이 잘 가고, 그러면 잘 가는 쪽이 있으면 안 가는 쪽도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근데 그 안 가는 쪽이 나중에 장이 바뀌어 버리면 더 엄청나게 폭등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의 유튜브를 봤던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알았을 거라는 거지. 문제는 시간이잖아. 그죠?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그것은 비중 조절로 내가 하면 된다라고 했죠, 여러분. 비중 조절로. 여기 보면 지노믹 트리도 저기 있었는데, 우선 한국코트레라고 코엔텍, 다우기술, SFA, 동양물산 갖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동양물산도 그때 그 당시에 여기 8월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였던 게, 그러니까 이 장에서 약세장이 왔을 때 나는 그걸 기회라고 분명히 얘기해 줬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였던 거냐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해 줄 때 7월 말에서 7월 20 미친 날 그 왜 제약주를 추천하면 두 종목에서 네 종목이 상한가 갔던 적이 있었던, 거기가 문제였었던 겨.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 수익이 너무 큰 거야. 이 종목한테 회원가입하면 상한가 종목을 하루에 2개에서 많게는 4개씩 추천해줘. 이 주린이들하고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아줌마들이 그런 기대감으로 회원가입을 했는데, 해프림은 장이 조종장에 걸려버린 거야.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죠? 그래서 종목을 추천해 준 게 한 10%에서 15% 정도 손실이 났었던 거죠. 난리를 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난리를 쳤던 주식 중에 하나가 동양물산이에요. 동양물산도 1200원에서 1090원까지 빠졌지만 지금 1700원까지 올랐잖아요, 여러분. 그죠?
대한민국의 그 어떤 주식도 요 8월 중순의 고점을 70% 이상 넘어간 주식은 녹십자밖에 없어. 여러분 맞죠 여러분? 이게 자율주행, 농기계 자율주행의 유일한 주식이 동양물산이었거든. 근데 이 주식을 추천했더니 1,000원짜리 주식이고 장도 이렇게 8월 달에 보면 여기 급락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장이 급락 나오고 처음으로 종합이 고점에서 아작이 나니까 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저런 데서 난리가 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종합이 처음으로 고점에서 아작이 났잖아.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두려움에 떨은 거지. 만약에 장이 무너지면 여기 또 여기 코땡땡 때 이렇게 아작난 것처럼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새를 못 참고 난리가 났었던 거야. 근데 여기가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2020년에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라는 건 모르는 거지. 초대박이죠. 자, 얘들이 비리비리 거릴 때 SFA가 움직임이 또 먼저 좋았었죠. 한국 코트렐도 최근에 날라가서 그렇지 SFA는 10월 중순 때 고점이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보면은 KC 그린홀딩스 같은 경우도 못 가고 있잖아. 봐봐. 10월 중순 때까지도 못 가고 있죠 여러분. 종목들이 서로 지금 막 달리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코이버가 더 잘 갔잖아요 여러분. 봐봐. 9월 초까지는 코이버가 훨씬 더 잘 갔죠. 그죠? 이 9월 초까지 코이버가 급등을 할 때 SFA는 못 갔어. 약하게 갔단 말이야. 그죠? 한국 코트렐도 약하게 갔단 말이야. 그리고 다시 그대로 죽었단 말이야. 상황에 따라, 시장 상황에 따라 종목들이 움직이는 변동성이 다르고 패턴이 다르다라는 것을 꼭 알고 주식을 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이 종목의 추천 종목은 기본적 분석을 하면 펀더멘탈이 우리나라에서 동종 섹터에서는 넘버1급들밖에 없어. 거의 넘버1급들만 추천해 주는 겨. 가격이 저가라 그렇지. 그럼 우리가 그걸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격은 저가인데 펀더멘탈은 동종 업계, 동종 섹터에서 최고야. 그러니까 저평가돼 있잖아. 그 저평가돼 있는 주식을 아무거나 추천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걸 추천한 거예요, 여러분? 매집이 되어 있는 주식을 골라서 추천한 거지. 그러니까 한두 달 지나니까 초대박이 터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그러면 이게 또 서로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엄청나죠? 보고도 믿지를 못할 수 있는 내용들이야, 다. 보고도 믿기가 어려워.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펀더멘탈을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추천 종목들의 위치와 그 종목들의 펀더멘탈을 보라는 거죠. 심지어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건산업도 최근에 뭐 좋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산업이라는 주식의 이 펀더멘탈을 보면 얘도 보면 매출액이 거의 3천억에 육박합니다. 근데 얘는 이제 영업이익이 가면서 이제 줄어갖고 상대적으로 얘는 빈도수가 떨어졌던 거야. 이 종목이한테. 그 다음에 휴캠스도 한번 볼래요, 여러분? 휴캠스도 보시면은 펀더멘탈을 보시면은 매출액이 7천억대 넘었던 주식이 영업이익이 1,000억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던 주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거품 물고, 그죠? 얘기해 주는 거지. 이것도 초대박 종목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종목이만큼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을 강조한 전문가는 없었을 거고, 언제가 중요한가,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한테 7, 8월 달에 그 얘기를 해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종목은 7, 8월 달에 이 주식들이 징그럽게 안 갈 때, 그죠? 징그럽게 안 갈 때 이것을 매집으로 줬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최근에 3개월 지나니까 주식시장의 주도주가 되어 있는데, USA 프레지던트가 향후에 자신의 공약으로 내세우는 게 이산화탄소 감축 이런 거잖아. 나는 진짜 3개월을 앞서간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거고, 나의 종목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여러분들한테 어필해 주는 거고, 유튜브 사람들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저런 주식을 다 질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거 다 보여줬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난주에 가장 핫한 주식 5종목을 꼽으라는 것 중에 4종목이 내 종목이고, 과거로부터 얘기하면 5종목이 다 내 종목이고, 내가 유튜브에 도구 거품 물었던 주식들이고, 회원들한테 장기 투자 유망주로 추천을 했는데 안 가서 문제 생겼다고 커밍아웃 했던 주식들이고,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수익률은 상상을 초월하죠, 여러분. 상상을.
그리고 내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종합이 이종복은 종합의 고점을 이번 주를 가장 고점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주간으로 얘기했다라는 점. 그죠? 그리고 지금 종합이 이렇게 안 빠지는데 가장 핵심 하이라이트는 환율에서 찾아야지 된다라는 점. 환율이 이제는 얼마까지 밀렸냐면 환율이 1200원마저 야간에 깨졌습니다. 야간에. 역의 환율은 1200원을 깼어요, 여러분. 역의 환율은. 여기 보시면은 US 역의 환율 보면 다시 올려놨네. 막판에 올려놨구나. 그죠? 예, 막판에는 올려놨는데 여기 내가 봤을 때 1119원 여기 보면 그죠? 어쨌든 1200원 초반대로 밀려있고 달러 인덱스도 보시면은 US 달러도 보시면은 US 달러도 92.2달러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지수 전망이 이렇게 쉬운 적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지수 전망은 엄청나게 쉽습니다. 확인되셨죠, 여러분? 이 달러 인덱스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분석해 준 거 있어. 아시겠어요? 지금 여기처럼 만약에 달러가 저점 깨져서 한 번 더 급락이 나오면 진짜 주식하는 사람들 또 떼돈 버는 게요. 이건 미필적 고이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음 주에 내가 할인 이벤트를 하게 되면 여러분 회원 가입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얘기해 준 거고, 이종복 주식의 특징이 어떤지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준 거고, 나는 해외 시장, 해외 선물의 적중률이 제일 높고 야간에 내가 어떤 시황을 얘기하면 틀리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런 얘기 해준 거고, 이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은 이격이 떠 있는 종목들은 이제 조금 이격 좁히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막 고점에 따라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조정을 받을 때는 최고로 좋은데 고점에 떠 있을 때나 이격이 벌어졌을 때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점을 좀 참고하고, 이 영상은 내 첫 번째 야간 강연 방송이 끝난 다음에 올라갈 거니까 월요일 날은 종목들 브리핑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약주가 궁금하거나 지금 또 이런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또 기술적 분석 어떻게 하고 또 어느 쪽에서 순환매가 나올 수 있고 서부터 이런 것들 다 해주는 거니까 야간 방송 꼭 열심히 참석하시고 할인 이벤트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여러분, 이 얘기 주고 마무리 하겠습니다.